오늘 2부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 1부 영상 못 보신 분들까지 모두 다 정리를 도와드릴 거고요. 이 한 영상으로 오늘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우리 이번 저점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모두 다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자 영상 보신 분들 소름께 돋으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든 상승해서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데 이런 장은 무조건 되돌림이 강하게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의 흐름대로 나오고 있고 오늘 CPI와 옵션 만기가 겹쳐지는 이 시점에 결국에는 또 한 번 페이크 무빙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자리는 모두 되돌림이 나올 자리들이기 때문에 남들 다 당하고 나서 후회할 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 타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기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저라는 사람을 처음 보시는 분들, 저는요, 금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관점을 바꾸지 않고 모두 다 동일한 관점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위주로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 관점은 비트코인 주봉을 기준으로 우리의 고점과 그 다음 저점을 지켜주는 이러한 채널을 기준으로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저점 하단선을 두 번 이탈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두 번째는 이번 패닉장인데요. 이렇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이번 상승을 위해서는 이 주봉의 하단 채널을 이번 주 양봉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줘야 된다. 하지만 지금 딱 봐도 불가능하고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단선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아래로 떨어져서 60K의 저점을 위협하고 나서 더블 바텀 형식으로 큰 반등을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해당 무빙에 대해서 대응을 드릴 예정이고 제가 보고 있는 최대 저점은 57에서 60K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자 영상에서 제가 쇼타점 하나를 구두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저쨌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부터 66.5까지의 숏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숏을 죽이는 롱의 무빙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되돌림이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어제자 떨어지는 곳을 넘어 아래까지 추가적인 수익 가져가면서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제 스터디룸에 있으신 분들 모두 다 이런 수익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보는 모든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제가 1번 영상부터 제 모든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를 못 보셨던 분들 위해서 1부의 영상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봉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60K 이곳을 터치하고 가는 더블 바텀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관점에 계속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채널 윗구간에 있는 숏들을 털어내면서 수익을 내는 구간을 줬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이러한 페이크 구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까? 바로 옵션 만기와 그 다음 CPI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CP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얼마 전 나왔던 이 수치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다. 자, 이건 무슨 말이나 금리 동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러한 수치들이 미국 경제가 좋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자, 달러는 강세로 점점 변해가고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걷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PI조차 우리에게 호재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긴 양봉 뒤에 뭐가 나오냐? 되돌림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되돌림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적 근거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석하면서 봐야 되는 조금은 애매하고 어려운 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겸 안 보셨던 분들 위해서 시작합니다. 옵션 만기는 보통은 최대 고통 자리로 끌려간다고 하지만 제가 이것은 100%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66K에 있는데 74K까지 가는 것은 물론 여러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저기까지 양봉이 뜰 거면요. 이미 제 시나리오는 폐기가 되고 일반 시나리오였던 자, 이 하단선을 다시 한번 누르고 가는 눌림 시나리오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옵션 만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지금 66.3에 있죠. 자, 66회를 가보면 풋과 콜, 하락에 건 사람이 많은지 상승에 건 사람이 많은지 볼 수 있다. 근데 하락에 건 사람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하락에 건 개미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후 5시 전까지는 66회 위로 가격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하락에 건 사람들한테 거래소가 돈을 안 주죠. 거래소가 어떻게 가격을 조정하냐? 여러분 빗썸만 봐도 모르시겠어요? 빗썸이 이번에 자기들 모두가 시시하고 있지만 그 없는 돈으로 매수 매도 모두 할 수 있다는 걸 이 수많은 뉴스 기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 때는 이런 양봉이 뜨는 곳에서도 되돌림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67K를 한번 볼게요. 67K는 뭐 좀 비등비등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숏이 많고요. 그 다음 68K는요. 압도적으로 풋, 하락에 건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69K를 봤을 때 69K가 지금 어떻죠? 콜에 건 사람이 많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69K 이전까지는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차트로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옵션 만기로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차트에 어떤 자리들이 67, 8에 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까지 채널을 지켜준다고 했죠. 자, 이것은 왜 지켜줬냐? 요런 무빙 만들어서 개미들 털려고 어거지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는 투자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숏을 내리기 때문이죠. 근데 어제 숏을 기다린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청산이 됐겠죠. 그런 자리들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고 요런 장에서도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옵션 만기 있는 날 물론 다시 떨어지고 있으니 운이 좋아 숏이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옵션 만기로 올려버리는 장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청산, 계좌 찢어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67K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일목구름의 하단입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채널을 뚫었을 때 이미 개미들이 한번 당한 게 있어서 매수세가 끌려올지 안 끌려올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 68K입니다. 이거를 넘지는 못한다. 왜? 1시간 봉의 일목구름이 두텁고 지지저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내 시드 다 걸어서 가도 68K 이런 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저 68K까지 오는 가능성은 어쩌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하고 차라리 저는 만약 이런 자리가 나오더라도 다시 내려갈 때 요 구간 우리 박스권의 하단선이었던 67.5에서부터 숏을 내리는 이런 구간을 바라보겠죠.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의 옵션 만기의 상승이 만약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진짜 만약입니다. 저는 사실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아래로 되돌린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CPI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미 그 상승분은 끝났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 만약 호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적을 뿐더러 다시 한번 되돌린 구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일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수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스터디룸을 통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 구간 같은 경우는 이 숏 구간은 유튜브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들어갔던 이유 딱 여기 박스권을 이탈하면서부터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 어디에서 부분 익절을 했죠? 반익해야 된다. 이런 지지 라인들 모두 반익을 해야 되는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 있었기 때문에 FEG 하단에서 보고 자, FEG 하단에 이미 롱을 걸어놨죠. 근데 우리가 이 상승분을 모두 믿고 따라가긴 조금 힘들기 때문에 FEG의 하단선 우리 이 빨간색 매도 FEG까지 보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제가 안 따라간 이유는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곳에서 굳이 손익비 낮은 곳에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뜻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알려드린다? 모든 지표와 데일리 타점 그리고 진입 손절가는 자, 제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여러분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료로 운영하는 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대신 뭐냐? 저희 방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수익 두 글자 남겨주셔야 여러분들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쟁이 때문에 방 터진 경험 있으니 여러분들이 요거 달아주셔야 제가 광고쟁이들을 걸을 수 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2차적으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차트 분석 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하락분 더 나오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나스닥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주봉을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목구름이란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목구름은요.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두꺼워지면 지지 저항이 세서 쉽게 뚫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보시면 일목구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어디에서? 우리 이전에 잡았던 80.8K. 자, 이건 재평단이었고 최대 저점이 80.5K였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보시면 이번 이 고점을 찍기 전에 최저점이 뭐였냐? 바로 80.5K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뭐냐? 바로 주봉의 일목구름 하단이다. 근데 제가 이 주봉의 일목구름 하단에서 여러분 운으로 잡았을까요? 이번 저점까지 치열하게 잡은 것이 아닌 여긴 굉장히 쉽게 잡은 저점이었습니다. 왜냐? 우리 주봉을 한번 보면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2022년, 그 다음 2023년, 그 다음 2024년. 자, 여기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격이 캔들과 일목구름의 거리가 벌어질수록 1년에 한 번씩은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에도 붙일 거라는 이런 자신감으로 저는 여기에서 80.5K, 80.8K를 기준으로 저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나스닥 한번 봅니다. 나스닥도 여러분 이런 자리들을 잡아야만 다시 한번 상승분이 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주봉가의 이격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럼 캔들은 여기를 붙으러 온다. 이것은 여러분 차트의 법칙입니다. 이격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붙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얘가 상승을 하면 붙일 수 있겠나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스닥에서 가지고 있는 이 채널이 있죠. 자, 이 채널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은 나스닥의 이 고점과 그 다음 이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채널인데요. 자, 이 채널 기준으로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어떤가요? 날봉 기준으로 이 두꺼운 일목구름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날봉 윗선에 보이는 이 일목구름의 저항을 뚫지 못한다. 심지어 몇 번 도전했어요. 지금 3번을 도전했는데 뚫지 못한다는 거 하락이 강하다. 심지어 1시간봉에서 봤을 때 1시간봉은 여러분 이런 일목구름이 날봉보다는 굉장히 지지저항이 였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도 뚫지 못한다는 것은 하락의 힘이 세다. 날봉이 결국은 붙일 것이다. 그리고 오더블럭의 이런 상단이 깨진다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봉의 일목구름의 붙이로 날봉이 갈 것을 봐야 되고 현재 어떤가요? 하방 압력이 센 아래쪽으로 꼬리 쫙 내리면서 지금 나오는 캔들 보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40K, 50K라고 말하는 유튜버들이 한창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 드립니다. 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전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를 확대해 봅니다. 우리 어떤 차트를 거치고 왔죠?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깃대를 올려서 깃발 형식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만큼 올리는 패턴입니다. 자, 근데 이 패턴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시면 계속 채널을 와리가면서 채널 안을 찍고 있죠. 근데 이번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찍어야만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찍지 않고 여기에서 유동성을 만들고 뭐냐? 정확히 요 지점에서 반등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 이 구간에서 모든 유동성이 모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버티면서 반등장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저점을 잡을 때도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사실 이번 저점은 정말 힘든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66K 이 구간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60K를 정말 장기간으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 60K를 한 번에 원웨이로 꽂아버렸죠. 그러니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걸어두지 않았다면 저도 아차하면 힘든 그런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60K 구간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내려올 때 우리가 대비를 했으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대응 자리들 만들어 드리겠다. 어떻게? 새벽엔 유튜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룸에 수익 2글자 남기시고 계속해서 대응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 6일에 온체인 지표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은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요. 66,940개의 비트코인이 매집 주소로 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건요. 이번 사이클을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최대 규모의 유입량을 기록하는데요. 출금 없이 지금 매수 후에
홀딩만을 하고 있다는 지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력들은요, 저점이 찍히길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개미들이 이런 구간에서 내가 이제 반등이라 생각하고 당하는 그런 손익비 좋지 않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 손실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지표가 굉장히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단기 시장의 방향성과 우리 이번의 변동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항상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는 대응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높은 확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저도 틀릴 수 있는 게 이런 차트의 역대급 변동성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자리로 대응 들을 테니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항상 손절가랑 이런 목표가를 지정해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산이 틈에 봤을 때 지금 65K에 엄청난 물량이 물려있죠. 아래쪽으로 터졌을 때 청산당하는 개미들 뭐냐? 롱 포지션이다. 우리 오늘 아침에 쇼 포지션을 죽였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나가리 되는 이런 자리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롱 반등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입니다. 계속해서 개미들 꼬드길 거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 차라리 진짜 고점에 갔을 때 숏을 보시는 게 낫지 롱에 쉽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차라리 목표가를 짧게 잡고 내가 손익비가 나오는 곳까지 롱에서 목표가를 정해둔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들은 언제 갑자기 하락세가 나올지 위험한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직 지표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지표 발표에 따라서 한 번 더 내가 60에서 57K의 비중을 두는 것이 현명한가에 가능성을 더할 것인가 뺄 것인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저는 일단은 57에서 60K 이 매수 자리를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손절가까지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기점에서 저는 이 구간에서 더블 바텀을 만들어 준다면 일봉에서의 다이버전스, 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가 우리가 최대한의 모든 현물과 선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인생의 기회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저 일주일 전부터 이 모든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이 구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지표 발표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에 대해서 제 관점에 뭐 추가가 되거나 변동이 있다면 내일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신청해 주시고요. 자, 어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또 한번 이렇게 연전연승해 주신다고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반등은요 정말 롱을 꼬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손익비가 완벽한 자리에서 요거는 딱 여기에 저항을 막겠다 이런 자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판단 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무지성으로 슛을 때리면 또 안 되는 자리인 거 아시죠? 그러니 다들 전부 조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볼 수 있는 자리 전문가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던데 지금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66.8K를 한번 터치를 하고 갔습니다. 하방이 터지고 있죠. 오늘 하방으로는요 계속해서 64.8을 그리고 65K를 계속해서 우리 이 구간을 붕괴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트리거를 보면서 갈 예정이고요. 우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윗구간의 저항인 67K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들 모두 대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 하방세를 지금 유의해야겠죠. 그러니 내가 조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상황 판단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고요. 제가 이더리움과 함께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댓글 수익 두 글자면 되시는 거 알죠? 여러분 제가 주말에도 이번에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니 좋아요 한 번씩 좀 많이 눌러주시면서 응원 팍팍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혹여나 빼먹은 영상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